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거리마다 사람들 얼굴이 박힌 홍보물들이 참 많은 요즘이죠. 그렇죠. 네, 무슨 때죠? 이때가? 선거철이죠. 그렇습니다. 송희 씨는 남한에 와서 몇 번째 하는 선거인가요, 그럼? 이번에 딱 세 번째 하는 선거예요. 아, 세 번째예요? 네. 이제는 뭐 방법도 다 알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풍경도 익숙하겠네요. 어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게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투표를 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또 정책을 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분을 이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인기 있는 분에게. 네네. 어때요? 좀 투표를 하시면은 네. 좀 원하시는 분이 많이 당선이 되는 편이에요. 어때요? 잘 송희 씨?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대부분 이 선거는 무조건 저는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한 뼘 차이 노래 한 곡 듣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듀서 101의 픽미.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지금 계속 미뤄지다가 9일부터 중3, 고3 학생이 먼저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북한에서 네. 송희 씨 학생들 개학 준비 어떻게 해요? 저희 북한 학생들이 개학 준비는 이제 4월 1일에 등교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네. 코로나19 때문에 5월로 개학을 늦췄다고 하더라고요. 아, 북쪽도 개학을 늦췄군요. 네네. 근데 북한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계약을 늦춘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5월 중순으로 늦췄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개학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뼘 초대석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흥훈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도 또 여러 해 가르쳤고요. 그 후에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회사 경영도 한 10여 년 하고 우와. 또 교육기관 운영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좀 늦게 또 목회학을 공부해서 그러시군요. 또 한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김포 꿈꾸는 교회라는 곳에서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고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북쪽이신가요? 북쪽은 아니시죠? 네. 저는 예. 아니고요. 네. 제 장인어른이 함경북도 명천이에요. 명천 아빠도 그러시구나. 명태가 많은데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아주 강직하고 정직하고 그러신 네네. 분이어서 북한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대안학교 맞아요. 여명학교랑은 어떻게? 예. 교장님 되시게 된 계기. 제가 뭐 이렇게 탈북민들과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됐다기보다는 네. 학교 성격상 네. 이게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고 또 후원 모금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또 제가 또
교육적인 배경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대 교장으로 이렇게 아. 초빙을 받아서 우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저도 여명학교 잠깐 3개월 정도 다녔었거든요. 아, 송희 씨도 여기 학교 출신인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그 오.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사회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아. 여명학교를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아, 오랜만에 은사님을 그러면 그렇죠. 뵙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뭐 기억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아, 네. 그 전이시군요. 네. 2015년인가요? 독일에서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여명학교 방문했잖아요. 네. 그때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못했던 것을 이곳 여명학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여명학교 과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한 2000년대 초부터는 그중에 상당수가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국 교회가 이러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네. 특별히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이 사람들의 그 남한 정착도 잘 돕고 장차 통일 인재로 양성하자. 그런 취지하에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2004년 9월에 봉천동에서 개교를 했고 네. 2008년 2월에는 현재 있는 그 서울 명동. 중구 네네. 명동 음. 글리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 구성원들이 참 궁금한데요. 또 맞아요. 제일 어린 친구는 또 몇 살이고 또 제일 그 고학년 친구들은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예, 일반 학교랑 상당히 다른 게 네. 제일 어린 친구는 지금 15살이고요. 오. 제일 많은 친구는 31살까지 있어요. 아, 네, 이게 그래가지고-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 고등학교인데 네네. 뭐 낮은 학년에도 2학년에 예를 들면 뭐 31살짜리, 29살짜리가 있고 3학년에도 또 30살짜리, 네. 또 28살짜리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꼭 공부해야겠다. 그렇죠. 런 생각을 갖고 늦게라도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남쪽에서도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다시 이제 학구열을 불태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탈북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그럼 어떤 과정을 이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어떤 과목을 배우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약간 이런 것을 배우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배우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교육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또 대학도 진학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정규 과정을 또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또 남한 사회가 워낙에 다르고 낯설다 보니까 네. 이제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추가적으로 또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의 사회생활이나 네네.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그렇죠. 법과 뭐 자본주의 그렇죠. 시장경제 체제가 완전 이런 거, 다르니까. 네, 금융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아 특별히- 금융도 공부합니까? 그럼요. 이게 오. 금융이라는 게 예, 뭐 얼마나 어떤 거, 중요합니까? 뭐 이자 받는 법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아, 제가 예. 듣기로는 예, 예. 북한에서는 돈을 맡기면 뭐 음. 수수료를 낸다는 말도 아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맞아요. 아, 네. 이런 걸 배우는군요. 예, 예. 다른 그리고 것. 예. 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맞아요, 통장 맞아요. 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아 너무 좋다. 네. 그러네요.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거 자체가 아예 음. 그 은행 자체를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은 이 집에 어떻게 돈이 많이 생겼는지 그런 그 검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다 이제 그 개인이 뭐 김치움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불장이라던가 이런 데 다 숨겨놓거든요. 아 묻어놓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대한민국에 은행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금융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그렇죠. 이 개념과 이론을 좀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네. 개설하고 돈을 넣고 찾고 네. 이런 ATM을 이용하고 이런 아. 것들도 다 배우죠. 뭐 그런 것도 배웁니까?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뭐 ETF 예금 넣는 법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아, 그-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렸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 탈북 학생분들이 이제 일반 학교 가는 것과 그리고 그 대안학교, 여명학교 가는 것과 좀 다른 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남한 학생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짜지는데 그렇겠죠. 예. 우리 이 학생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얘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따로 짜야 돼요. 아.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예요. 네네. 대안학교는 교육 과정을 좀 학생에 다르게 맞추어서 하죠. 예. 이게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학교에 오면 훨씬 적응이 쉽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여명학교의 가장 특별한 장점은 학생에 맞춰서
북쪽에서 내려온 학생에 맞춰서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면 얘들이 억양도 다르고 맞아요. 또 나이 차이도 나기도 하고 또 신분을 숨기다가 노출될 때 또 어색한 장면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기초 실력이 또 상당히 딸려가지고.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 음. 달라가지고 네네. 힘들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중도에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 어때요? 학생들이 일일이 예. 전학을 많이 오죠 또. 직접 이게 보시잖아요. 네. 뭐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은가요, 학생들이? 일단 영어는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아예 공부를 안 하죠, 북쪽에서는. 뭐 합니다. 영어. 조금은 합니까? 하죠. 네네. 네, 그렇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렇죠. 외래어를 쓰면 거의 못 알아듣죠. 아. 예, 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국어도 또 좀 쉽지가 않아요. 어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렇죠. 네네.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공백기를 많이 가진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또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국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어에는 이제 역사가 참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그 국어에는 역사는 말고 이제 그 북한에서 만든 그런 그 교육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배워주는 국어랑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워주는 국어랑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의 국어는 이제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국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어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국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명학교 그 다녔던 그 학생으로서 네네. 조금 그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도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학생을 가르치려면 북쪽의 문화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남쪽의 문화도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개교 때부터 정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서 네네. 오래 이렇게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또 계속해서 또 자체 세미나도 하면서 북한도 이해하고 학생도 이해하고 또 얘들에게 맞는 공부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와. 학생 맞춤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특별한 활동이나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여명학교가 가장 자랑할 만한 활동은 또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네요. 이런 방과후 활동이 네.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네. 뭐 일단 특별한 활동은 특별히 저희가 독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네네. 그래서 매일 아침 20분씩 독서를 하고 또 독서 수업을 따로 하면서 독후 활동도 하고 네. 또 뭐 골든벨도 하고 독서 우와. 캠프도 갖고 독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를 습관으로 생활화 시켜주고 독서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매년 여름에는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영어 회화 캠프를 또 한 주간씩 하는 게 있고 우와. 그렇습니까? 또 겨울에는 MIT 미국 공대에서 네. 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2주간 정도 영어로 이게 과학 캠프를 또 하는 것도 우와. 있고 뭐 저희가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건 웬만한 사립학교보다도 훨씬 더 질이 그렇죠. 높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럼, MIT 그분들과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예. 졸업생들 보면은 이제 감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서요. 참 기억에 남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네. 아까 보시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참 그중에 특별히 좀 기억나는 학생 하나는 그러니까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네. 북송도 몇 번 당하고 아이고. 정말 고초도 참 많이 겪었고 네. 또 중국에서도 꽤 생활 좀 하다가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저희 학교가 매년 여명의 날이라는 큰 행사를 해요. 네. 가을에. 근데 그때마다 뮤지컬을 하거든요. 네네. 우와. 이 친구가 뮤지컬에 참여를 몇 번 하면서 음. 자기가 이 연기에 네. 그 끼가 있다, 오. 네. 은사가 있다 이런 거를 발견해서
동국대학교 연기학과에 그렇습니까?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학생은 이미 이 발탁이 돼서 주연 배우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어머. 예, 부산 영화제에 레드카펫도 한번 밟아본 적이 있고 아, 진짜요? 굉장히 씩씩하게 밝게 열심히 연기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와, 네네, 아주 최고다. 유명한 배우로 발돋움하고 계시네요. 네, 솔직히 우리 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내가 정말 그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발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조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꿈을 갖는다는 게 제일 그래서 좋죠. 저희가 그런 꿈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는 또 저희 학교 안에서 소화하기 힘든 네, 그런 부분은 드림 장학이라는 걸 통해서 네. 필요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연기 학원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다양한 뭐 진짜. 미용 학원도 보내주기도 하고 요리 학원도 보내주기도 하고 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네. 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교육도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연기나 이런 동아리나 방과 활동도 혹시 있는 그럼요. 겁니까? 예. 저희가 또 매주 2시간씩은 악기 교육을 해서 네. 우리 애들이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또 다양한 공연에 가서 연습 그러니까 구경도 하고 이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네네네. 음악회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동아리 활동으로는 뭐 애들의 희망에 따라서 요리 과정이나 미용 과정이나 뭐 아주 다양한 과정으로 이렇게 또 매주 2시간씩 해서 네. 또 그런 수업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네. 잠깐만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 드릴 일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되게 열정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목이매네요. 예. 예, 한번 혹시 학교에 네네. 오셔서 과정 하나 개설하시면 아이, 그럼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네네. 같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죠? 뭐 개그를 해야 되나요? 예. 왜냐면 저희 예. 그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제 이 개그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럼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죠. 예, 예. 네, 한번 생각해 오십시오.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르게 특수한 학교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모금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한 50%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학교가 임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또 임대 기간에 또 제한도 있고 또 공간에 제한도 있고 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네. 학교 자체에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운동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또 그래서 특별히 운동장도 물론 없고 조그만 건물 하나다 보니까 네. 아니 예.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아직은? 참 우리 제도라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제도의 틀에 맡겨서 네.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네, 통일부에서 대신 부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어느 네. 정도의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네. 뭐 학교를 가질 만큼 그러니까 운동장도 있고 강당도 있고 뭐 이 정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는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그만 멀티실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특강을 듣고 이럴 때 애들이 오래 견디기가 힘들고 아이고. 또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밥그릇 가지고 딴 데 나가서 먹고 이렇게 그런 조금 어려움은 있죠. 네.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군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 강당을 짓는다면 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뭘까요? 역시 남학생들은 운동이죠. 거기서 마음껏 농구도 하고 뭐 맞아요.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축구도 하고 네. 땀도 같이 흘리고. 그럼요. 네네. 그러면은 남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냥 해소가 돼버려요. 네. 엄청 친해집니다. 네네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할 공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 예. 이제 또 근데 좀 사회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일에 또 참여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때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개학은 안 한 상태인 거죠? 저희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3월 달부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애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또 공부도 좀 시키고 했고 온라인으로 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월 9일 개강할 때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선생님들이 미리 세미나도 하면서 준비를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순조롭게 좀 됐던 편입니다. 근데 취약계층은 온라인 수업 들을 디지털 기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좀 저희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에 편지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걸 보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따뜻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후원해 주시고 기기를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네네네. 뭐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받고 막 거의 뭐 껑충껑충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이렇게 그렇죠. 도움을 주는 이런 손길들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이제 뭐 돈을 허튼 데로 쓰지 말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좋은 일에 그래요. 동참할게요. 그 조회수 나오는 것 좀 일로 돌려요. 알겠습니다. 예, 구독자 그런 거다가. 예. 네, 우리 탈북 학생들이 이제 남한에 적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게 참 그 남한 사람들의 상식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전혀 상식이 아닌 거예요. 네. 아주 낯설은 거죠. 그렇죠. 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참 많아요. 말도 다르고 참 여러 가지 다르고 또 아무래도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좀 그래도 좀 어렵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네. 조금 낮게 보는 경향 네. 인식이. 예.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좀 편견, 아, 선입견 그런 선입견.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좀 불쌍하지만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은 어떤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렵죠. 또 우리 학생들이 자존심이 좀 세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식의 변환, 이 네. 좀 시선의 변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희 그렇죠. 씨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런 저도 점.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투 때문에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북한은 이제 뭐 이렇게 장가 갔어요라고 물어보거든. 네. 장가 갔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결혼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아,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네. 물어봐야죠. 예, 예. 결혼을 하셨어요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네. 이제 그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많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말투 때문에. 그러니까 말투를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일 뿐인데 이상한 선입견이 생겨서 좀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두고 싶지 않다. 네. 좀 약간 뭐 측은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제 좀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예. 네. 결국 통일이 되면 더불어 함께 살 텐데 그렇죠. 미리 좀 더불어 네. 함께 사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불쌍하게 버는 것 자체가 이제 탈북민들도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쌍하게 볼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방학 내내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빨리 공부를 잘해서 나름대로 좀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좀 따뜻하게 봐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소년 친구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청소년이면 아무래도 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네. 뭐 약간 좀 좋은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좀 탈선을 하는 청소년들도 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위험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남한은 아주 자유로운 세계고 누가 별로 간섭을 안 하는 세계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좀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절제하지 못하고 네. 나만의 재미있는 문화들에 그냥 쉽게 푹 빠져버려서 네.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도 하고 또 쉽게 돈 버는 일에 이렇게 네. 유혹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그러네요. 걱정이 드는데 네. 참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네. 어땠어요? 한송이 씨는 그 폐쇄적인 곳에 있다가 네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이거는 선배로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희 저는 씨가. 예.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이런 그 유흥 문화라든가 이런 데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제가 그래요? 대한민국 7년 죄송합니다. 살면서 제가 대한민국 7년 살면서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예,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선배를 잘못 만나면은 이제 그 선배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묻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이제 서서하게 나한테 이제 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저 모범생분들이랑 좀 같이 놀려고 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었군요. 네. 사실은 또 애들이 좀 쉽지 외롭기도 않죠. 하고 네네. 또 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선배가 가는 곳에 아니면 친구가 가는 곳에 쉽게 따라가서 네. 잘못 가는 경우도 그러네. 종종 있죠. 네, 정말 많아요. 송희 씨 같은 선배가 옆에 있어줘야겠네요. 저는 이제 완전 따끔하죠. 야, 너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선배는 끊어라. 이렇게
차단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저언하는 이야기는 듣고 안 좋은 이야기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멀리 해라. 약간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돈 얘기 그러니까 저는 해봤네. 일단 이제 약간 자꾸 글로 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네. 우리 이제 그 남한 학생들과 이제 북한 학생들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탈북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감정적인 따뜻한 시선, 네. 포용성, 그렇죠. 배려 네.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우리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환경 이런 것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 재정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요청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네. 관계기관에서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화상 편지는 아니고요. 음성 편지로 한 통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여명학교 친구들 너무 오래 못 만나서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학교에서 만나기 바래요.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또 경험해야 될 좋은 교육 방법일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조만간 빨리 만나요. 보고 네. 싶어요. 사랑해요. 아,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진짜 선생님 만난 것 네. 같아서 저도 따뜻해지네요. 아니, 송희 씨랑 저랑 네. 뭐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될 일이 있으면은 네. 학교에 가서 네, 네. 우리 친구들에게 네. 진짜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죠. 뭐 그러자고. 왜냐면 송희 씨 네. 같은 선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이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저희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저희 후배들한테 가장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 꼭 좋은 쪽으로만 좀 네네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이렇게 뭐가 좀 저의 인생에 대해서 뭐 약간 삶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네. 방송국 통해서 연락을 좀 네. 주시면은 저희가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선배도 많이 모시고 전문가도 많이 모시는데 네. 두 분 다 한 번씩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한뼘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후원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네.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뭐 저희 여명학교 이렇게 찍으면 홈페이지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후원이 가능하고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직접 후원도 가능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 후원도 가능하고 또 재능 봉사도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조금 더 씩씩하게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희가 좀 가지면서 지금까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여명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웅훈 선생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뼘 차이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한뼘 뉴스 황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지금이지만 이 산에도 들에도 꽃이 만발한 완연한 봄 날씨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차 타고 방송국에 오는데 가로수 사이로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 뉴스는 딱딱한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봄의 정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꽃 이야기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송희 씨? 좋습니다. 맨날 해봐야 답도 없는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 해봐야 뭐합니까? 머리 아파요. 맞습니다. 저는 봄하면 벚꽃도 좋고 뭐 목련도 좋지만 저 멀리서부터 향기를 뿜어내는 이 보랏빛 향기의 주인공 라일락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라일락? 그게 뭡니까? 보일락 말락 할 때 쓰는 그런 말 아니에요? 뭐 라일락 몰라요? 이 보라색이랑 하얀색이랑 조그만 꽃잎들이 이렇게 울망졸망 이게 모여가지고 이거 봐봐 라일락 이거 검색해서 봐봐 이거 이거 큰 꽃 정향나무 아닙니까? 예? 지금 큰 꽃 정형나무라고 하셨나요? 라일락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북한에서는 이 라일락을 큰 꽃 정향나무라고 합니다. 자자 싸우지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말해보시겠습니다. 네. 황현희 씨가 향기 때문에 락일락인지 보일락 말락인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향기 때문에 함박꽃을 좋아합니다. 함박꽃이면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거 함박
한박 웃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이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박꽃을 몰라요? 뭔 꽃인데 좀 보여주시죠. 검색해 보세요. 아우 참, 자자 휴대폰 보세요. 이거 한박꽃이에요. 아우 정말 효도 안 돌아가네 참. 이거 저기 작약 아닙니까? 작약. 작약은 약인데? 아니 이거 작약을 한박꽃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게 이름이 좀 많이 다르네 이거. 너무 다른데요?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송희 씨가 말하는 꽃이 당시에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이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들꽃인데요. 제비꽃, 서울 제비꽃이라고도 하죠. 이건 알죠? 뭐 최소한 평양 제비꽃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제비꽃을 긴털 제비꽃이라고 부릅니다. 이보시라요. 꽃이 이렇게 길게 피니까 긴털 제비꽃? 이름도 딱 아닙니까? 네, 오늘 뭐 이래서는 하나도 공감 못하고 꽃놀이가 아니라 꽃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는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이거 보시라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만하죠. 진짜 엉뚱한 이름 나올 것 같은데 봄놀이 꽃놀이 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겠어요. 네, K1의 러브 블러썸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황현희의 한뼘 뉴스는요. 남한과 북한의 꽃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좀 꾸며봤는데 정말 많이 다르네요. 네네.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꽃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작약이라고 부르고 북에서는 한박꽃이라고 부르고요. 뭐 백작약, 흰 한박꽃, 호작약, 털 한밭꽃, 참작약, 참 한박꽃, 신작약, 산작약, 산 한박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예, 남쪽에서 라일락을 북한에서 큰 꽃 정영나무라고 부르고요. 예. 북한에서 이제 외래어를 이제 북한에서 외래어를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거의 그러니까 중국어나 영어를 거의 안 쓰려고 안 쓰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어들을 순화시켜서 이제 북한 말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북한에서 이제 얼음 버숭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얼음 버숭이라고 안 하고 요즘 또 에스키모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조금 더 영어를 써보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제를 요가면서 미제 말을 조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영어도 조금씩 쓰긴 하는 거군요. 조금씩. 네네. 아니 예전에 축구 중계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예, 끝에서 공 올리기, 공 던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는 코너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의 구석차기. 구석차기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예. 저 북한에서 이제 11m 공차기라고 하거든요. 11m 공차기요? 앞에 그 문지기만 서 있고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이제 네네네. 11m 공차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페널티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귓방망이 한번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럼 슛은 뭐라고 하죠? 골. 골은 골이라고 해요? 네, 골잉 되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골도 영어잖아요. 골이라는 네. 뜻인데 그걸 쓰네요. 또. 예, 그거 이제 골인. 골. 예. 저는 골이라고 해요. 여기는 골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인을 하나 뺐군요. 여기 이제 윙이라고 하나요? 왼쪽 윙, 오른쪽 윙. 왼쪽 레프트 윙, 라이트 윙. 네, 이런 북한은 표시죠. 이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야, 오른쪽 날개 앞으로 전진하라! 이 갓나 새끼를 왜 이러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맛깔나게 갓나 새끼 하나 집어넣네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간 익살스럽게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에 약간 똥, 개, 약간 이런 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예, 북쪽에서 또 그때 이게 좀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쥐똥나무, 북한에서 이제 검정 알나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남한에서 개모루, 북한에서는 이제 돌모루. 그리고 북한의 비서거를 기피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바꾸면은 주민들은 정책에 잘 따라가요. 비서거를 쓰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영어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걸 이제 만들거든요. 비서거를 쓰면은 사회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 이건 이제 자본주의서나 쓰는 이런 비서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이쁜 말만 써야 된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서거를 좀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불러라라고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도 주민들끼리 따로 쓰는 또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무릉도원이다라고 하면은 무릉댕이다 이렇게. 무릉댕이. 네, 왜냐하면 이제 무릉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릉댕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성대국 문이다 이렇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면 활짝 닫혔다. 또 닫히지 못해서 아주 그냥 자물쇠로 잠궈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군요. 북쪽에서 하는 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쓰게 하죠 나라에서.
어때요? 북한에서 욕은 써요. 아, 욕은 써요. 예, 왜냐하면 욕까지 못 쓰게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당에서 욕 같은 건 좀 쓰게끔. 네. 네, 우리 그 한국도 이제 욕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뭐 전라도부터 우리 그 이런 경기도까지 욕이 다 다른데 아유, 다르죠. 예. 북한에도 욕이 만만치 않아요. 진짜 평양역은 그냥 앞에서 이제 뭔가 정말 이게 꼬집어 놓고 싶고 그리고 우리 양강도 역은 이제 딱 뭔가 한번 뻥 맞은 느낌이에요. 세군요. 세요. 그래서 약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약간 세죠. 함경도랑 맞아요. 그 함경남도 쪽 그쪽 그 여기랑 비슷해요. 아, 이것도 새로운 정보를 네. 또 알게 되는군요. 서울역이 네. 약간 그 평양역. 네, 평양역이랑 비슷해요. 좀 부드러운 욕이군요. 네네. 알겠어요. 아유, 저희가 욕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게 또 하나가 북한에서 식물이나 이런 학명에 네. 뭐 지명이 들어가는 걸 또 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또 그 남한에서는 이제 중국 단풍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애기 단풍나무. 음. 남한에서 서울 제비꽃, 북한에서는 깃털 제비꽃. 그리고 또 지역명 사용도 지향은 이제 북한의 식물 이제 그 장명법이라고 있죠. 아, 이게 또 다르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지명이 들어가는 걸 일부러 좀 빼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송희 씨 고향은 어때요? 지금 이 봄에 또 피는 꽃이 있나요? 우리 그 양강도는 이제 조선의 진달래. 네, 그리고 그 만병초, 백두산에서 피는 만병초.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만병초 그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만병초대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항상 변하지 마라. 겨울에도 굳세게 피어라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그 꽃이 또 있어요. 김일성화 꽃, 김정일화 꽃.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김일성화, 김정일화 꽃 이제 전시회 같은 것도 열거든요. 그런 꽃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김일성화 꽃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봤어요. 란초꽃인가? 네, 비슷한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김일성화다 이랬더니 그 난리 나겠네요. 네, 한화원 교육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느냐고 우리 여기서 란초꽃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꽃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 거면은 쉽게 꺾거나 이래도 혼나겠네요. 그건 일반 주민들이 키우지 못합니다. 아예 키우지도 못해요? 네, 딱 식물원에서만 키워요. 아 이건 또 좀 새로 듣는 네.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네. 은방울꽃. 네, 너무 좋아요. 은방울꽃. 네. 네. 알겠습니다. 북쪽에서 나는 꽃도 한번 언젠가는 꽃 구경 갈 날이 머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속에 새겨놓고 싶네요. 네네네. 예, 왜냐면 언젠가는 좀 봐야 될 꽃이고 그쪽 그렇죠.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 지역만의 꽃을 우리도 볼 수 있을 날을 좀 희망해 봐야겠죠. 네네. 네네. 우리 또 이제 대한민국 지금 한창 벚꽃 그 축제 같은 것도 막 해야 되잖아요. 아, 요즘 못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또 북한에서는 이제 벚꽃을 이제 일본 꽃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돌배꽃만 이뻐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또. 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여러 또 이제 그 다양한 그 문화적인 그 차이도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은 이 꽃 하나로 이제 웃고 웃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꽃 보러도 많이 나가시고 네, 좀 북쪽으로도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꽃 구경 가는 날이 그렇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끝곡 김동률의 출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